학교훈련 5! 이 코스 김진원입니다. 자, 제2교시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크게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사회복지니까 지역사회복지의 이해가 나와요.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의 이해입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는요, 지역사회를 표적체계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역사회를 표적체계로 하니까 조직을 표적체계로 하게 되는 행정보다 더 큰 체계에 대한 표적체계입니다. 즉, 간접실천으로 이게 분류되게 되는데요. 자, 지역사회 복지니까 먼저 1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1장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이 지역사회를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바로 로스만이 아니라 누구죠? 로스죠. 로스는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로스를 알아야 돼요. 알았죠? 왜? 나오거든요, 시험에. 자, 이 로스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즉 지리성, 그리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즉 기능성. 이렇게. 즉 지역사회는 지리성과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리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나누고, 그 다음 산업화 이후에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죠? 자, 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바로 공통의 관심, 공동의 관심 또는 기능, 그리고 사회적 동질성, 상호작용성, 사회적 동질성 또는 상호작용성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지리성이라고 했지만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이거 지리적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지역사회 개념 잘 알고 계시면서 지역사회의 요소,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 제시한 학자 누구예요? 힐러리죠. 자, 근데 이 힐러리 있잖아요. 힐러리가 17회 때 삐껴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역대기출 분석하면서 이미 알고 있지만 힐러리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틀린 문장으로 나왔지만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렇게 구분했다. 이게 길버트 스펙트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그때 힐러리의 내용이었고 그걸 다시 이제 힐러리 한 문장으로 냈어요. 자,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에서 그러니까 먼저 여기 이제 개념 해가지고 로스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자 플러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의 요소 누구? 힐러리. 힐러리가 바로 지역사회가 있으면 지리적 영역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의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유형을 자 이것의 유형을 학자들이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테니스, 그죠? 테니스가 뭘로 했죠? 여기는 자 공동사회와 그 다음에 이익사회 이렇게 구분을 했죠.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 공동사회가 전통사회. 그 다음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이익사회. 개인주의, 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 뭐예요? 이익사회죠. 그죠? 그 다음 또 드리캠은 어떻게 나눴어요? 기계적 연대 그리고 유기적 연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 자, 기계적 연대가 전통사회,
산업화 이후에 유기적 연대 이렇게 바뀐 거. 그 다음에 더넴이 또 나눴어요. 더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인구 크기, 사회문화적 동지 특수성, 그러니까 사회적 특수성, 그리고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등을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유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있죠. 기능에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기능을 나눴죠. 자, 이 기능에서 본래는 사회의 주요 제도, 우리 정책론에 보면은 주요 제도에서 자, 가족 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생산분배 소비 기능은 경제 제도가, 가족 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그 다음에 정치 제도가 사회 통제 기능을, 종교 제도가 사회 통합 기능을, 사회복지 제도가 상부상조 기능을 바로 일차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가 또 이 5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 중에서 특히 사회 규범의 수능 뭐예요? 사회 통제 기능이죠. 참고로 여기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사회 통합 기능은 종교 제도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하는 게 아니라 1차적 기능을. 즉 길버트와 스펙트 이 기능은 뭐냐면요. 길버트 스펙트는 각 주요 사회 제도가 1차적으로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사회복지가 상부상조 기능이 1차적 기능이긴 하지만 다른 기능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1차적 기능은 상부상조 기능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렌이 또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척도 제시한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이론. 이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에요.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 근데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 지역사회 상실이론, 지역사회 보존이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방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사회 상실이론과 지역사회 개방이론이 우리 시험 14회 때 있다 보면 이제 지역사회 그 이론들 나오거든요. 지역사회 복지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족집계, 적중, 요약 노트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1순위,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순위를 테마별로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는 우리 이걸 잘 정갈하게 이걸 정리를 잘 해놨죠. 이게 요약 노트라고 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냥 뼈대만 있는 경우에는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요약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할 때 요약 노트,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정말 행운일 거예요. 선생님한테 행운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시험 앞두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책으로 공부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다음에 제2장으로 가게 되면 지역사회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예요. 자, 이제 여기 지역사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에서 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에서 보면 지역사회 복지는 간접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정책 차원의 즉 대인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즉 지역사회를 표적 체계로 하고 있는 제도나 정책 차원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얘에 이제 먼저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념이 나와요. 자, 이념 중에 중요한 거 정상화. 자, 정상화 처음으로 포함된 법 어떤 법? 1900 몇 년? 정신지침법 몇 년? 1959년. 그죠? 미국? 아니죠. 미국이 아니라 어디? 덴마크. 그죠? 정상화 념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탈시설화는 시설을 없애버리겠다입니까? 아니죠. 시설의 소규모화, 시설의 바람직한 개방화죠. 자, 그다음에 주민 참여. 자, 주민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통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 플러스 9회 때 뭐가 나왔었냐면 9회 때 뭐가 있었죠? 가족주의 플러스 가족주의 대 국가주의죠. 예. 자, 가족주의, 국가주의. 예. 자,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가족주의는 룰렌스킬르보의 뭐예요? 자녀적 복지, 즉 보완적 복지, 보충적 복지라고 하는 거. 국가주의는 제도적 복지. 그죠? 예. 결국 가족주의는 개인주의, 국가주의는 집합주의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나와버렸죠. 예, 요게 여기다 이제 추가시켜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나올 만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요게 이제 원칙이 나와요. 원칙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여기 이념 부분이 이제 잘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로스가 아까 로스 있었죠. 지역사회 개념성의 로스가 이 추진회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 조직사업에서의 원칙. 이걸 제시한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제 로스 말고도 다른 그 맥릴 또는 이제 디마치 등등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 원칙에서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도 개별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용의 원리도 있고 자기결정의 원리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 외에 이제 우리 로스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원칙에서 자, 조심해야 할 것이 정서적인 내용을 지닌 활동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맞았었죠. 공식적, 비공식적 지도자 모두 참여시킨다는 거 그것도 맞고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가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역사회복지 2에서 이제 또 세 번째가 바로 역사죠. 이제 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가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인데 이 역사에는 영국 역사, 미국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보통 여기가 3문제 내지 5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혹시 뒤늦게 이걸 지금 제 강의에 대해서 알았거나 유튜브를 보고 뒤늦게 이런 사람도 있네? 자, 혹시라도 이렇게 알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순위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 기출 베스트 1, 2, 3순위 하면서 그 강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거 그 순위 각 챕터별로 몇 문제가 출제 빈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는 뭐다라고 하는 거 정리한 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공부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끝까지 이제 시험 막바지까지는 우리가 1순위, 2순위를 끝까지 최종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는 3순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역사에서 보면 먼저 영국 역사, 그다음 이제 미국 역사,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인데 영국 역사에서는요, 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먼저 1959년이죠. 이게 나와버렸어요. 1959년에 뭐 했죠? 영국 역사에서 정신보건법. 우리나라는 언제? 1995년. 그죠? 우리나라는 95년. 여기는 59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덴마크의 정신집체법 1959년 덴마크 정신집체법이 있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 그 다음 이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렇게 그리고 1990년. 자, 1990년 뭐죠? 지역사회 보호법이죠. 네. 여기서 이제 보고서인데 80년대만 2개 해줘.
씨봄, 씨봄. 그죠? 그래서 봄에 씨앗 뿌렸어요. 시범 보고서. 럭키 세븐. 하트. 그죠?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하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자, 80년대 팔클레이 보고서, 즉 바클레이 보고서. 그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가 그 다음이죠. 그리피스 보고서는 대처 정부에서 그래서 복지 다원주의 핵심이죠. 복지 공급체의 다원화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역사에서 일단 자, 우리 영국과 미국은요. 여기 이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자선주의 인보관 문제가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실천론에 나오든지 여기서 나오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자, 미국 역사에서는 1914년부터 1929년 사이가 중요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시 뭐예요? 전시 모금 기구가 지역 공동 모금제를 발전을 촉진시켰죠. 자, 그리고 공동모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 협의. 그죠? 협의회가 이 시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미국 역사에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1913년 뭐예요? 상공회의소의 자선연합회 만들어진 거. 그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9년 이후에는 이제 대공황 이후에는요. 1929년 이후 이제 바로 1935년에 사회부장법이 제정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여기 지역복지 역사에서는 이제 1955년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때가 각종 운동이 일어나요. 즉 시민권 운동이에요. 특히 이제 1960년대는 이 중에서 자, 여기서 1960년대는 미국 역사에서 행정은 정책에 들지만 지역사회복지는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나와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왜냐면 이제 1967년에 로스만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모형을 제시하거든요. 우리 기본 모형 모델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 바로 세 가지 모델 뭐예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개혁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게 기본 모형인데 이걸 이제 제시하죠. 그다음 이제 미국 역사에서 시민권 운동이 이때 있었다는 것은 지금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옹호론적 접근이 이때 있었다는 거. 옹호론적 접근 강조했다는 거. 우리나라는 시민권 운동, 즉 민주화 운동은 어디냐면 198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지금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라고 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로 복귀했다. 이거 언제죠? 1970년대 초반.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일단 근대 이전은 민간이냐 정부 주도냐 이거 그거 구분해야죠. 사창은 민간. 그 다음에 의창과 상평창은 정부가 한 거죠. 그럼 뭐 품앗이는 오늘날의 지역 화폐 운동과 유사한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실천의 역사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겹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 지역복지에서만 또 나오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의 새마을운동. 4월 22일이 새마을운동의 날이죠. 새벽 4시에 종을 띵띵띵띵 2번 쳤다. 이렇게 4월 22일인데. 자, 그리고 이제 실천의 역사, 행정의 역사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지역복지 역사로만 또 볼만한 것이 지역자활센터가 이제 언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활구경기관으로 도입된 것은 1997년이에요. 그리고 자활구경기관이 현재같이 지역자활센터로 바뀌게 된 건 2006년이고요. 알았죠? 명칭 바뀌게 된 거.
그다음 나머지들은 뭐 뒤에 또 이게 우리 그 실전 추진책에서 또 보게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둥으로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기둥. 지역사회복지론 두 번째는 이론과 모델입니다. 자, 이론도 이번에는 시험 17회 때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이론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데 17회 때 아예 한 문제가 나와 버렸어요. 따라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이론에서. 자, 그래서 이게 제 4장이 먼저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에서 먼저 사회체계 이론. 자, 사회체계 이론은 니콜라스 루만이 바로 이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하고 일반 체계론을 결합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체계 이론은 기능주의, 즉 기능 이론과 유사한데요.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은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하위체계, 하부체계, 그리고 체계, 환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용어죠. 전체로서의 지역사회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다수의 하위체계 동시에 고려한다. 지역사회와 환경과의 관계 설명하는 거. 자, 그다음에 생태학 이론 또는 생태체계 이론으로도 나왔고요. 생태 이론으로도 나왔습니다. 이걸 인간 생태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태학 이론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론에서 사회 체계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 체계 또는 생태학 이론, 생태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 생태 이론에서는, 생태 체계 이론에서는 여기서는 지역 사이의 역동적인 변화. 자, 그리고 적응, 진화라고 하는 게 키워드죠. 지역 사이의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뭐죠? 경쟁, 그리고 지배, 중심화, 분리, 분산, 통합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만 따로 이렇게 단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분리예요, 분리. 분리. 이게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도심의 이제 공동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분산. 네, 대표적인 예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어쨌든 이런 용어들 나오게 되면 생태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이죠. 이 기능 이론. 그리고 갈등 이론. 자, 이 기능 이론에서 기능 이론은 조화, 적응, 균형, 안정성, 그리고 사회 변화가 점진적, 누적적으로 진행된다. 자, 갈등 이론은 갈등이 지역사회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갈등 이론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사회행동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자원 동원론. 자원 동원론 중요하죠. 이 자원 동원론은 사회적 불만의 팽배가 집단행동 또는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데모, 자, 집단행동,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만의 팽배 때문이 아니라 자원이 동원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봐요. 자원이 동원돼야 집단행동, 사회운동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알았죠? 전통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불만이 팽배하면 집단행동이 일어난다 보지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원이 동원돼야지 집단행동도 가능하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자원,
이 자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원에는 당연히 돈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연대성이나 정당성도 들어갑니다. 예. 또는 정보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사람을 확보해야 돼요. 회원, 조직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이제 사회운동에 그래서 역할과 한계를 또 규명하는데 이 이론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교환 이론인데 이 교환 이론에서는 하드캐슬이 말한 이 교환 과정에서의 권력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있죠. 여기서 경쟁 있죠. 연합 있죠. 상호후회 있죠. 상호후회. 네, 상호후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압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인데, 재평가도 있죠. 재평가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했는데, 이 재평가도 있어요, 이거. 네. 당연히. 자, 우리 시험에 이게 경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상호후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족집계 족집계 모의고사에다가 이 상호후회 문제를 또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교환이론. 자, 그 다음에 빈출도는 적었지만 사회 구성론하고 그 다음 이제 권력 의존이론. 권력 의존이론. 그 다음 이제 사회자본론. 이거 중요하죠. 사회자본이론. 그죠? 그 다음 이제 간간히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다원주의론. 다원주의론은 이제 복지국가 발전이론에서는 뭐였죠? 얘가 뭐였어요? 다원주의론이 이익집단 이론이었죠. 예, 이익집단 이론. 예, 이게 이제 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다원주의 모형이라고 하고, 이 다원주의 바로 이 지역사회복지 모델 이론에서도 이게 출제가 몇 차례 됐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사회자본, 이게 사회자본 이론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요. 그죠?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모델로 가져야 돼, 또. 모델. 자, 실천 모델에서는 로스만의 모델부터 시작하는 거죠? 로스만. 다섯 번째. 실천 모델인데, 자, 로스만부터 시작하죠? 로스만. 세 가지 모델이죠? 이거 뼈대 잡아야죠, 뼈대. 예,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1967년에 로스만 다음에 나온 것이 테일러 로버츠 모델. 요거 다음에 웰과 갬블 모델.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로스만이 이제 기본 모형이고요. 로스만이 이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혼합 모델을 제시하죠. 개발, 계획, 행동 이렇게 둘둘 짝지어서 사용되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세 가지. 혼합 모델은 첫 번째 개발, 계획 모델. 자, 두 번째 계획, 행동. 계획, 행동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 행동. 행동, 개발 똑같은 거니까 개발, 행동 모델.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95년에. 근데 이제 연도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테일러 로버츠 바로 로스만의 모델에다가 두 가지를 추가시키죠. 요거는 같게 나오고요. 요거는 계획 모델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것은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이죠. 정치 권력 강화 모델.
자, 이 로스만 모델에다가 이건 이제 로스만 모델에다가 추가시키고 있는 거 플러스 뭐예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작 모델 플러스 뭐예요?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웰과 갬블로 오게 되면 자, 웰과 갬블 일단 로스만 모델 자체는 이제 여기서 명칭이 지역사회 사회경제 모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그대로 로스만 모델에 쓰였던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했고, 그 다음 이제 사회행동 모델인데 여기다가 명칭을 여기 정치를 붙였어요. 정치 사회행동 모델. 자, 그리고 추가된 걸로 보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연합 모델 플러스 사회운동 모델 그 다음에 여기 테일러 로버츠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제시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니까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묶어버리죠. 이 두 가지 여기 얘와 얘를 묶어버려요. 그 다음 이제 플러스 그죠? 근린지역사회 조직 모델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근린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단 로스만의 모델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인데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 둘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이제 얘는 비중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몇 번 나왔죠. 예, 몇 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고, 자 이제 1순위에서는 제가 스마일 표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2순위가 얘가 이제 당구장 표시고, 예. 3순위로 보면 이 셋 중에서 3순위는 얘죠. 별표 하나. 예, 이렇게 굳이 하면 제가 1순위를 스마일 표시로 한 이유가 순위 이제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일로 한 것은 어차피 나올 거니까 공부해놓고 웃으면서 문제 풀자 얘기예요. 알았죠? 웃으면서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 요약 강의이지만 제가 지금 틀 이렇게 쭉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이런 짧게 말씀드린 내용들도 시험에 이제 어쨌든 나와요.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뭐 다 나오네. 다만 이제 좀 더 살 붙여서 공부했느냐 이제 안 했느냐는 이제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더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사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죠? 안내자, 조력자. 자,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전문가, 계획하려면 분석해야죠. 분석, 그죠? 그 다음 이제 계획한 것을 집행하는 행정가까지. 그죠? 사회행동 모델은 옹호자, 대변자. 그 다음에 행동가, 여기서는 행동가. 중개자, 중재자 다 됩니다. 알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각각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인 사회복사가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접근이죠. 얘는 아래로부터 접근인데, 사회행동 모델은 말 그대로 억압자를 위해 분쇄하자. 자, 여기서는 규합하자. 여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여기는 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 여기는 억압자를 규합하기 위해서, 분쇄하기 위해서 이 규합하자라고 하는지 분쇄하기 위해서 규합하자라는 거죠. 자, 그 정도 하면서 이 내용, 이거 사회 계획 모델,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한다면 맞죠? 그죠? 사회 계획 모델에서는 변화의 개체계로,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의 개체계가 과업적인 소집단,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이고, 여기는 사회 계획 모델은 공식 조직과 객관적 자료의 활용이고,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은 대중 조직과 정치 과정의 활용이죠.
하지만 이제 목표는 달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아이고 아니 그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씀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이제 촘촘하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왜냐면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무슨 목표죠? 과정 목표죠.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는 과업 목표죠. 그죠? 과업 목표. 그다음 이제 사회행동 모델은 얘는 과정 플러스 과업 목표죠. 이렇게 둘 다. 자, 테일러 로버츠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의사결정 권한 정도인데 후중, 아니 클중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자, 후중은 후원자 중심은 계획 모델이죠. 그죠? 클라이언트 100% 클백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이죠. 후백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죠. 반반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죠. 자, 거기까지. 그 다음 이제 웰과 갬블이 8가지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또 역할까지 막 내버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근데 어차피 시험은 나올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나마 웰과 갬블 모델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근린지역사회 조직 모델. 자, 근린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과업 수행 두 가지 목표다. 그죠? 여기서의 사회복사 역할, 조직가, 교사, 촉진자. 특히 이제 이 역할이 나온 모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았죠? 기능적 지역사회는 우리 로스가 이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근데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관심과 기능을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라고 할 때 이 기능적 지역사회의 뭐 대표적인 게 학교폭력, 우리 추방을 위한 학부모 모임, 그것도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거든요. 자, 이 기능적 지역사회를 위한 모델이니까 기능적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대처하도록 역량을 강화, 그리고 그들을 옹호, 대변하는 거. 이게 기능적 지역사회의 조직 모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회 경제 모델은 저소득 계층, 그리고 불이익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사회 계획 모델은 뭐 일단 그 로스만의 사회 계획 모델과 연결되는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만 자, 여기서 지역사회 사회적 욕구 통합, 사회 서비스 관계망 조정이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 사회 계획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데 좀 정리해서 알아야죠,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정부 당국의 조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건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여기는 바람직한 사회 변화죠.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론과 실천 모델이고요. 여기가.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를 좀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역대 기출문제예요. 진도별로 되어 있는, 회차별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논점을 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계속해서 불구하고 중요 순위에 따라서 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둥이 바로 과정과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과 기술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뿐만,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6장, 7장, 8장 해가지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이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사의 역할이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들어가요. 그 다음 이제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 시험 잘 나오고 사역사 역할은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나왔던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뭐죠? 안내자와 조력자. 안내자, 조력자 특히 잘 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거 안내자 6가지, 조력자 4가지. 이거. 자, 이제 과정은 8단계로 제가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문제 발견 및 문제 분석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문제 발견 다음에 문제 분석, 목적 목표 설정, 실행 계획하기, 자원 계획 및 동원하기, 그다음에 실행하기. 이 실행하기 안에서 참여자 적응시키기와 활동 조정하기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행 과정 점검하기, 평가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지역사회복지로는 4단계로만 이렇게 정리가 주요 저서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좀 더 세분하게 응용돼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8단계가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온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다시 열거를 해보면 그렇게 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역사회 사정 방법과 이제 자료 수집 방법. 이 자료 수집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으로 나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질적 접근에서 비공식적 인터뷰. 그다음에 공식적 인터뷰, 민소각적 방법. 지역사회 포럼하고 공청회는 같습니까? 달라요.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역사회 포럼하고 공청회는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명목집단 기법. 자, 이런 것들이 초점 집단, 델파이, 그다음에 대화 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과정에서 이 과정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해야 돼요. 근데 과정이 그간에 나온 거 보면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왔거든요. 보통은 이제 2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많이 나올 때 4문제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다음 이제 이 역할은 한 문제도 안 나오거나 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출제 비중을 봐야 돼요. 그 챕터에 출제 비중을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서 그 챕터에 한 지문만 나오면 지금 이제 가로로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여기서 지금 나왔으면 나온 거고 그리고 나온 부분은 또 어디서 나온 거고 그게 어떻게 한 줄만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한 문제로 나온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간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내자 조력자가 그나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내자 조력자를 좀 알고 있으라고 했고요. 역할에서는. 그 다음 이제 기술에서 문제가 2문제 내지 많이 나왔을 때 6문제까지도 나왔어요. 6문제까지도. 물론 14회 때 이제 6문제가 나왔죠. 이게 14회 때 기출 분포도를 보게 되면 출제 분포를 보면 편중돼서 많이 냈어요. 14회 때가. 문제를 골고루 내지 않고 특정 챕터에서 많이 내버리거나 정책 내용 분석, 정책론의 경우에 이제 14회 때 정책 내용 분석에서 10문제나 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25문제에서 막 한 챕터에서 막 10문제. 물론 이제 그 응용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분류로 하게 되면 그 내용 분석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자 어떻든 이제 이 기술에서 먼저 중요한 건 옹호 기술. 그죠? 이 기술에서 옹호 기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 기술이잖아요. 옹호 기술, 조직화 기술. 자, 이 옹호 기술 하드캐슬은 이제 옹호의 유형. 그래서 자기 옹호, 개인 옹호. 그다음에 지역사회 옹호, 집단 옹호.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옹호. 자, 근본적인 제도상의 변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체제 변환적 옹호에 해당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이 명분옹호, 즉 계층옹호와 사례옹호 이것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드캐슬은 이제 옹호의 유형만 나왔고 이 옹호 기술에서 옹호 전술에 설득, 대변, 고충 처리, 이의 신청 또는 증언 청취, 청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때 자 설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청원이 17회 때 나왔죠. 따라서 제가 증언 청취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걸 직접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
놓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화는 조직화에서의 원칙, 그리고 조직화에서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하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인파먼트 기술, 그리고 연계 기술, 연계.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 개발, 자원 동원 기술이죠.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기술들 나왔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또 여기 이제 9장에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이죠. 근데 이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에서는 5가지 전략과 이제 전술 3가지 또는 4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거기서 협력 전략에서 협력 전술, 결국 이 협력에서 타조직과의 협력,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9장이. 9장은 12회 때 안 나왔고 13회 때 한 문제 나오고 그 뒤로도 계속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나마 나왔던,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많이 나왔던 것이 협력 전술이었는데, 협력 전술이 7회, 8회, 11회, 13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협조, 연합, 동맹, 요거 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전술에서 압력 전술과 그 다음에 법적 전술과 항의 전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서 프루이트가 제시한 협상 전술, 또 이 협상 전술이 그나마 좀 나왔고, 힘의 원천, 사행동, 힘의 원천, 그 정도. 자, 근데 출제 빈도는 떨어집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기둥으로 와서 네 번째 기둥.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예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는 얘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거든요. 얘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얘가. 공공 추진 체계와 그 다음에 민간 추진 체계로 나뉘거든요. 자, 근데 이 공공 추진 체계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관련된 내용. 자, 이게 이제 10장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일단 이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하고요. 이게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 2003년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도입되었다가 2014년 사회보장급여 이용계획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이 2015년에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죠. 그죠? 요거 이거 한판 정리한 거 있죠, 우리. 그거 제가 아예 그림으로 도식화시킨 거 잘 기억을 해야죠. 그 중에 우리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치죠. 그리고 나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데, 그 제출 몇 월 며칠까지? 9월 30일까지. 그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 거치고 시도 의회 보고 거쳐서 이건 몇 월 며칠까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몇 월 며칠? 11월 30일까지. 그렇죠? 거기까지도 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었다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바뀌면서 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일 때에는 보건의료, 사회복지에 초점이 있다가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바뀌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고용, 주거, 그리고 문화, 환경까지 포함 더 넓혀졌다라고 하는 거, 그 초점이.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시군구에 포함될 내용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내용. 그다음 공공추진체계에서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그 11장에 아예 이제 공공추진체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요것도 공공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공공추진체계, 그 다음에 12, 여기 이제 12에서 민간추진체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챕터로는. 네, 공공추진체계와 관련돼서 무조건 나오는 거 뭐예요?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측면, 그리고 부정적 측면. 이게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와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의 전달체계에서 이제 거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중앙이냐, 그러니까 지방 정부냐, 요거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전달 체계와 즉 정부 전달 체계와 그다음 이제 민간 전달 체계 얘의 차이점. 그다음 이제 공공은 또 둘로 나뉘고 민간도 둘로 나뉘거든요. 얘가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 정부. 지방 정부의 장점이 바로 지방 분권화의 장점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비영리와 영리죠. 이렇게. 근데 아직은 이제 비영리 영리는 우리는 안 나왔고 공무원 시험은 나왔지만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 요거 구분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추진체계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여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여기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자원 연결자가 2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사례관리자 좀 기억하라고 했죠? 사례관리자 기억하세요. 그거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맨 처음에 나올 때 자원 연결자가 띵띵띵 뭐 이렇게 세 줄 집어넣고 박스에 집어넣고 이거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게 17회 때는 2문제나 나왔어요. 거기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물론 이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는데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도 이제 물어봤죠. 17회 때는. 그다음 이제 민간에서는요. 일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민간이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과 그 다음에 시도와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죠. 근데 얘들은 두며 반드시 둬야죠. 얘는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다. 따라서 시군구는 반드시 둬야 한다 하면 틀리죠.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하면 틀려죠. 얘는 둘 수 있답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근데 얘들은 반드시 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정단체죠. 얘는 민간기관이지만 얘는 법정단체입니다. 이것도 질문 많이 해요. 어떻게 민간기관인데 법정단체입니까? 법정단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민간기관이고 얘는 법으로 규정된 단체예요. 얘가 법으로 규정된 거 언제? 1983년. 1983년. 그리고 이제 83년 개정사항이죠. 자, 얘 시도가 독립법인으로 된 거 언제? 1998년. 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자, 지금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 여기서 세면 다시 여기 막다 보면 또 여기가 세죠. 그러면 또 여기 또 닦다 보면 또 여기가 세 막.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시험장까지 계속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는 계속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근데 이게 콩나물 이 물 계속 콩나물은 결국 자라잖아요.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니까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찍더라도 감으로 찍는 거예요. 감으로. 아예 모르고 생판 모르고 찍는 거과 내가 공부로 이게 긴가만가 이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걔를 찍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복지관에서는 특히 사회복지관 사업인데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이 5대 분야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바뀐 거 몇 년도? 연도 알아야 돼요? 2012년. 2012년이죠. 사회복지관은 자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우선사업 대상자가 따로 있죠. 네, 우선사업 대상자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서 그러니까 5개 분야 사업이 이제 3대 기능으로 바뀌었는데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치고 들어갈 것이 바로 서비스 제공 기능 안에서 지역사회 보호 세부 사업 들어가라고 했죠. 들어올으면 들어가야 돼 그때는 걔는. 그리고 자 지역 조직화 기능이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관련인데 거기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자신 있게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항상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관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실습 지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지 네트워크 구축. 따라서 걔는 지역 조직화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7 얘는 이제 자 민간에 지금 민간 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과 시도만 두죠. 중앙과 시도만 둬요. 시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앙과 시도인데 자 시도는 지회죠. 얘는 그죠? 지회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언제 제정? 1997년.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된 거 1998년. 따라서 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는 거 1999년. 그죠? 그러니까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었죠, 이제는. 회법이 아니라. 그리고 이 법이 IMF 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국가 돈 없으니까 민간 자원 동원하자. 공공자원 동원까지 들어가면 틀려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게 1998년에 시행됐죠. 그러면서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져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어요. 97, 98, 99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게 그 배분 사업 종류가 신청 사업,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사업, 지정 기탁 사업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획 사업 안에 제안 기획과 테마 기획이 있는 것이고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내용을 일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자,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우리나라 도입된 거 자활구경기관으로 1997년에 도입됐고 이것이 2006년에 지역자활센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역자활센터는 직접 서비스 기관이죠? 그죠? 재가복지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직접 서비스 기관인데 자원봉사센터는 간접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장려금 지금은 지급이 됩니다. 2016년에 폐지됐는데 2019년 1월부터 이게 재도입됐어요. 자활장려금 지금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활기업의 지원 요건에서 자활기업은 1인이 창업한 경우에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개인 창업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자활기업의 지원 요건에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 단 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거 바뀐 부분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그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거 몇 년이죠? 2004년 연도. 자, 그다음에 사회경제주체예요, 이제. 자, 이거 사회경제주체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나 보세요. 무조건 나오지. 이건 대놓고 아예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사회경제주체. 사회경제주체.
근데 이 사회경제 주체는 마을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그냥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죠. 자, 사회적 기업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활동합니다. 영리 추가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영업활동하는 거예요. 즉 이윤활동 합니다. 이윤활동 제한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윤활동하고 다만 그러니까 이윤 창출 제한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윤 창출합니다. 영리활동하니까. 근데 이윤 활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윤 창출에 제한이 있다 하면 틀려요. 이윤 활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발생된 이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마을 기업은 시도에서 추천한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에 제정됐거든요. 근데 이 법에 이제 있는데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 자체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지역사회복지 운동이에요. 결국은 이제. 자, 지역사회복지 운동인데 이 지역사회복지 운동에서는 누가 나와요? 이게 이제 13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역사회복지 운동에서는 아른슈타인 나오죠? 아른슈타인. 예.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단계 8단계. 이게 아른아른거리면 안 됩니다. 아른슈타인. 자, 이건 이제 만약에 공부할 거면 이 8단계를 아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참여, 형식적 참여, 그 다음에 주민 권력. 이렇게 그 각 단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까지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내용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회의가 각종 유언의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 하는 것은 무슨 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 버리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게 주민회의 단계인데 내용까지 정리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복지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계속 이제 3교시 또 가면 이제 정책, 행정, 법제 계속해서 한 강의씩 총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 강의를 활용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또 다시 그려보고 그리고 이 강의에서 들으면서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네 그러면은 해당 부분 반드시 계속해서 구멍을 메꾸면서 정리 점검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